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선택한 사람들이 불과 1년 만에 7,800%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글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현상을 처음 마주한 건 도쿄대 뇌과학자 나카무라 쇼지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저는 나카무라 쇼지입니다. 도쿄대학교 의대에서 뇌를 연구하는 의사예요. 30년 동안 뇌가 어떻게 말을 배우는지 공부해왔죠. 하지만 그날 제가 마주한 수치는 30년 경력을 가진 저조차 당황시켰습니다. 오후 3시.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전국 언어학습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어 올리다가 멈춰 섰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수치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거든요. 한글 학습자 수 전년 대비 7,800% 증가. 뭔가 잘못됐을 거야. 손가락이 마우스를 계속 클릭했습니다. 문부과학성 자료를 다시 열어봤죠. 같은 수치였어요. 교육청 통계도 마찬가지, 민간어학원협회 데이터도 동일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작년보다 78배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엔 입력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번, 4번 확인해도 결과는 같았죠.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연령별 분포를 보니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었거든요. 보통 언어학습 열풍이라고 하면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에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이마를 문질렀죠. 처음엔 단순한 한류 콘텐츠의 영향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치가 너무도 급격하고 학습 연령층이 지나치게 다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뇌과학자로서 30년간 쌓아온 직감이 온몸을 자극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무언가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연구실 창문 너머로 도쿄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그 수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78배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한글 때문일까? 뇌과학자로서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언어학습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분야거든요. 며칠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실험해보기로 한 거죠.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원래 언어를 빨리 배우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나이 든 분들이 한글을 배운다면 그 효과가 더 확실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0대부터 70대까지 고령자 실험군 30명을 모집했죠. 이들에게 3개월간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후 뇌 활성 변화를 MRI로 관찰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아마 조금씩은 좋아지겠지? 그런데 3개월 후 MRI 결과를 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맞나? 손이 떨렸어요. 결과지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두엽 활성 수치가 평균 32% 증가했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언어학습 실험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저는 한글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밤새 자료를 뒤져가며 분석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드는 문자예요. 뇌는 기억을 보고 알을 보고 그걸 합쳐서 가를 만들어내죠. 아, 이거구나. 이 과정이 뇌의 앞쪽,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을 계속 자극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써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동시에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며칠 밤을 새우며 반복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늘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뇌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야. 실험실 데이터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숫자는 분명했지만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거든요. 직접 가봐야겠어. 인터넷에서 도쿄 시내 한국어 학원들을 검색해봤어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신주쿠, 시부야, 하라주쿠까지.
어디든 한국어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신주쿠역 근처 학원을 택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건물 입구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처음엔 다른 행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니 더 놀라웠어요. 복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10대 학생부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까지. 모두 손에 한글 교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노트에 한글을 따라 쓰고 있었고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한글 발음을 듣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실험실에서 본 숫자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거였거든요.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신기했어요. 아, 오, 우,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모음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20대 여자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며 단어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글자를 배우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복도 한쪽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실험실보다 강렬해. 사람들이 정말로 한글을 원하고 있어. 학원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수강생이 많이 늘었나요? 네, 정말 대박이에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반에 10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어요. 대기자만 200명이 넘어서 200명. 이 작은 학원 하나에만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수업 시간도 늘렸는데 감당이 안 돼요. 강사도 부족하고 다른 학원들도 비슷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몇 곳 더 전화해봤어요. 어디든 대기자가 넘쳐났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실험보다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논리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고 있었어요. 학습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건 50대 주부 야마다 미사코 씨였어요. 손에는 한글 교재와 히라가하나 교재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처음으로 글자가 즐겁게 느껴져요. 어떤 점이 다르죠? 미사코 씨가 두 교재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히라가하나는 알을 그냥 외워야 하잖아요. 모양도 복잡하고. 그런데 한글 알은 막대기 하나에 획 하나만 그으면 되거든요. 보기만 해도 아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히라가하나 50음을 다 외우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한글 기본 자모 24개는 하루면 익힐 수 있었거든요. 20대 대학생 다나카 유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죠. 히라가하나로 사쿠라를 쓰려면 세 글자잖아요. 그런데 한글로 사랑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되니까 원리만 알면 무슨 단어든 쓸 수 있어요. 유키가 실제로 보여줬어요. 처음 보는 한국어 단어 희망을 자음과 모음으로 차근차근 조합해서 읽어내더라고요. 와, 정말 읽혔어요. 히라가하나였다면 절대 못 읽었을 텐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60대 전직 교사 사이토 겐지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일본어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선생님, 저는 평생 한자 2000개를 외우며 살았어요. 사랑, 희망. 하나하나 다 암기해야 했죠. 그런데 한글은 조합만 알면 읽을 수 있다니. 겐지 씨가 한자 사전을 꺼내 보였어요. 이 두꺼운 사전을 평생 들여다봤는데 한글은 24개 글자면 끝이네요. 이런 문자가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어의 복잡함에 지친 사람들이 한글의 단순함에 매료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히라가하나 50개, 가타카나 50개, 한자 수천 개. 일본 사람들은 평생 이 모든 걸 외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글은 단 24개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한글을 배우니까 머리가 편해져요. 외울 게 없어서요. 미사코 씨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고 있었어요. 암기의 압박에서 벗어나 진짜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이제 일본 국민의 자아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놀라운 현장을 본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일본 인터넷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10초면 읽는다. 처음엔 그냥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료 교수가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한글 10초 읽기 영상들이 화제라는 내용이었어요. 10초? 말도 안 돼.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어요. 유튜브에 한글 10초 읽기라고 검색하니까 수백 개의 영상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설마 이게 진짜일 리가. 과학자로서 저는 이런 과장된 표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정말 10초일까? 다음 날 다시 학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초심자 10명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학원 원장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한글을 처음 보는 사람들 10명이 모였습니다. 60대 할머니부터 20대 대학생까지. 제가 화이트보드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그렸어요. 다들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자음은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뜻하고요. 5분 후 간단한 두 글자 단어를 제시했죠. 나무, 하늘, 사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읽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도전한 건 20대 대학생이었어요. 나무를 보더니 천천히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2분 30초 걸렸어요. 그 다음은 60대 아주머니. 3분 10초. 70대 할아버지는 3분 50초. 놀랍게도 10명 모두 5분 안에 읽어냈습니다. 10초는 과장이었지만 정말 빨랐어요. 70대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옆에서 20대 대학생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영어는 아직도 못 읽는데 한글은 벌써 읽혔어요. 더 놀라운 실험을 해봤어요. 히라가하나와 비교 실험이었죠. 같은 사람들에게 히라가하나 5개를 가르쳐봤거든요. 결과는 확실했어요. 히라가하나는 외워야 했지만 한글은 조합 원리만 알면 됐어요. 2주 후 같은 사람들을 다시 만났을 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간단한 문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성취감이 빠르고 실수도 적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언어 학습보다도 효율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스스로 한국 드라마 자막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시스템이야. 과학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야. 일본의 뇌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배우는 문자였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던 중 특별한 사례를 만났습니다. 74세 사토 다케시 씨. 그는 일본 교육부에서 30년간 한자 교육 정책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사토 씨를 처음 본 건 학원 복도에서였습니다. 손자와 함께 한글 교재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토 씨를 알고 있었어요. 학회에서 몇 번 뵌 적이 있거든요. 한자 교육의 최고 전문가였죠. 사토 씨가 살짝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어요. 사토 씨가 손자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한글 일기도 쓰신다고요. 할아버지는 정말 신기해요. 저보다 한글을 더 빨리 배우거든요. 사토 씨의 학습 노트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3개월 만에 공책 5권을 가득 채웠더라고요. 한글 쓰기 연습부터 시작해서 단어, 문장, 심지어 짧은 일기까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글로 오늘 계획을 써요. 밤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한글로 정리하고요. 사토 씨의 일상이 한글 중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자막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길거리에서 한국 음식점 간판을 보면 읽어보려고 했대요.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사토 씨와 개별 면담을 했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한글을 배우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문자를 배웠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30년간 한자 2000개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외우라고 반복하라고 했다면서요. 하지만 한글은 24개만 알면 모든 걸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자를 어려워할 때마다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보니 사토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나이에 글자 배우는 재미를 처음 느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사토 씨의 변화였어요. 가족들이 말하길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후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의욕도 생겼대요. 한글 다음에는 한국어 회화도 배워보고 싶어요. 손자와 함께 한국 여행도 가려고요. 74세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사토 씨의 뇌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활성 수치가 35% 향상됐어요.
의사로서 74세 환자의 뇌를 수없이 봐왔어요. 보통 이 나이면 뇌 활성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사토 씨는 50대 수준의 뇌 활성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기억력, 언어 능력, 심지어 감정적 안정감까지 좋아졌죠. 이건 문자가 아니라 도구예요. 인생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한자를 가르치던 사람이 감탄한 문자. 한글은 삶을 다시 쓰는 언어가 되고 있었어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국을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이 태어난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신기함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지하철 안내방송도 택시기사 아저씨 말도 모두 한글이었죠. 내가 연구하는 그 문자가 여기서는 일상이구나. 서울에 도착해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상 앞에 서자 갑자기 울컥했어요. 500년 전 이 사람이 만든 문자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조심스럽게요. 한글박물관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본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과학적 설계야.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들. 천지인 사상을 담은 모음들.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박물관 해설사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어 하셨다고요. 백성을 위한 문자.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종대왕은 과학자였다는 걸 말이에요. 이 문자는 백성을 위한 기술이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한글 간판들을 보니 문자가 살아 숨쉬는 문화가 보였어요. 치킨집 간판도 화장품 광고도 버스 정류장 안내판도 모두 한글이었죠. 여기서는 24개 글자로 모든 게 표현되고 있어. 그 정신이 500년 후 국경을 넘어 저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한글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연구실에 앉아 있어도 한글 생각만 났거든요.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동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거든요. 의국회의에서 제가 한글 연구 계획을 발표했을 때의 분위기가 기억나요. 조용하던 회의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카무라, 정말로 한글을 연구하겠다는 거야? 한류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니고? 사이토 부교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는 일본 최고 의대야. 한국 문자를 연구한다고? 학교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 다른 교수도 거들었어요. 환자 치료에 정말 도움이 될까? 이미 검증된 치료법도 많은데 굳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논문도 제대로 나올까? 국제학술지에서 받아줄까?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제 제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다른 교수들이 뭐라고 할까봐. 도쿄대학교 총장님께 제안서를 올렸어요. 한글 뇌인지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 달라고요. 솔직히 반대가 많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일본에서 한글을 연구한다? 동료들의 시선도 걱정됐고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가 워낙 강력했나 봐요. 78배 증가 통계, 뇌 활성화 32% 향상, 고령자들의 놀라운 변화까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거든요. 총장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30년 연구 인생에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거든요. 2주 후 승인이 났어요. 한국의 여러 대학과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됐죠. 첫 번째 국제 화상회의 날. 한국의 교수들과 연결됐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이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나카무라 교수님, 한글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수들이 정말 반가워해 주셨어요. 함께 연구할 수 있게 됐다는 기쁨이 표정에서 느껴졌어요. 연구실에서 매일 새로운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신경과 의사로서 가장 관심 있었던 건 치매 예방 효과였어요.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봤거든요. 약물로도 힘들었던 증상들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 있어. 6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글을 배운 치매 초기 환자들의 인지 기능이 평균 28% 향상된 거예요.
기존 치료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죠. 더 놀라운 건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환자들이 즐거워했어요. 선생님, 한글 배우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78세 치매 환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글 공부를 시작한 후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한글 학습이 창의성 증진 메커니즘, 세대 간 소통 활성화까지 모든 결과가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혼자 있을 때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연구를 시작했는데 결국 사람을 공부하게 됐네. 처음엔 78배 증가라는 통계에 놀랐어요. 그 다음엔 뇌 활성화 수치에 흥미를 느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미사코 씨의 기뻐하는 얼굴, 유키의 놀라는 모습, 사토 씨의 감동적인 고백. 그게 진짜 발견이었어요. 한글은 문자이자 문화였고 과학이자 사랑이었습니다. 78배라는 숫자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제 사명이 됐어요. 연구실 벽에 붙인 포스터에 적혀 있어요. 한글은 이제 일본이 배워야 할 문자다. 뇌도 마음도 문명도 바꾼다. 매일 이 글을 보며 다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려야겠다고요.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을 한글로 치료해야겠다고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한글로 짧은 일기를 씁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 생각을 한글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문자는 기억을 살리고 생각을 바꾸며 사람을 연결합니다. 뇌과학자로서 30년간 많은 연구를 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발견이었죠. 그 이름은 한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있는 집이었습니다. 내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